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정신과 약. 최근에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정신과를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는 뇌파나 이런 거를 보고 뇌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해준다, 이래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정신과였으면 안 갔을 텐데 뇌를 보고 뇌를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세요.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도 한 두세 분은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서비스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즘은 뭐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도 이제 외국에 비해서도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중에 정신건강 이용률이 한 20%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2명만 정신과로 가시는. 뭐 이제 내과 같은 데 가서 우울증으로 오는 신체 증상을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가기가 싫은 이런 분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정신과 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 정신과 약은 재우는 약이다. 잠만 자게 된다. 그리고 다 중독이 된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약에 대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오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약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 그러면 지금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남용이 가능한 중독성, 의존성이 생기는 약이고요. 신경안정제는 뇌를 약간 마취시켜 놓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수술하기 전에 뭐 이렇게 마취를 유도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흔하게 이용이 되는 경우는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죠. 이제 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잠깐 마취 상태를 만들어 놓고 기억을 좀 억제를 해 놓는 이런 기능을 신경안정제들이 하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뭐 20년 먹었어요, 30년 먹었어요, 이거를 절대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으세요. 그게 신경안정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해소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안정제는 제 생각에는 결코 이게 치료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비유를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러면은 의사들이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주는 거지, 진통제를 먹었다고 해서 목 안에 바이러스를 없애지도 않고 박테리아를 제거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걸 제거하려면은 항생제를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감기는 뭐 항생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치료제로서 감기약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이 항체를 생성하는 순간 점점 죽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진통제로 시간을 조금 벌면 그 감기라는 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진통제랑 비슷하게 이 안정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뇌를 잠깐 이렇게 마취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또 갑자기 큰 사건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자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신경안정제를 만약에 쓰더라도 우리가 너무 오래 복용해서 중독이 되기 전에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긴다든지 깜짝 놀랄 만한 일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조금씩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겨낼 수가 있는 문제죠. 그때는 신경안정제를 써도 이게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간을 좀 벌면은 어쨌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테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겠죠.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스트레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안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안정제를 오래 먹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보통은 안정제는 일주일 이내 아주 짧은 기간 아니면 필요할 때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러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달 내내 뭐 두 달 내내 복용하게 되면 안정제가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조금씩 약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알만 먹어도 불안이 싹 가셨는데 이제는 한 알 갖고는 불안이 좀 원하는 만큼 가라앉지가 않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걸 이제 내성 증상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한 3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아예 이 약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3알까지 됐는데 그거를 갑자기 안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금단 증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금단이 오면서 불안이 너무너무나 심해지는 형태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좀 더 근본적인 나한테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신경 안정제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신과 치료는 약 먹으면 편해지는데 약간 졸려, 늘어져, 멍해지고 끊을 수가 없어. 약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더 찾게 되고 약에 뭐 중독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길수록 수면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면 왜 숙면을 취한 느낌은 없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 안정제도 똑같아요. 누워서 정말 잠을 자는 시간은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깊은 수면이 자꾸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뇌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졸피뎀, 스틸록스 이것도 사실은 신경안정제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에 들기는 해도 이게 잠이 든 이후에 깊은 수면은 방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파 검사를 해보면 뇌파가 안정제 의존성이 있으신 분들은 델타파라는 게 굉장히 올라가는 뇌파 이상 패턴을 보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어떻게든 뇌가 좋아진 거를 뇌파 검사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뇌파가 안 좋아지니 이 안정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정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정제를 드셔보시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절대 안정제를 처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정제 중에 중독성이 강한 약들은 저희 병원 데스크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희는 알프람, 자낙스, 졸피뎀, 스틸록스, 브로마제팜 이런 약을 원내 원회 전부 다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 약은 저희가 드리지를 않아요. 치료의 방향이나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정신과 선생님들은 제가 보기에 안정제를 어떻게든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방을 보면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안정제를 쓰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으신 분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셔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안정제 처방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한테 치료받으셨던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러면은 안정제 처방만 줄여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냥 안정제를 끊게 해드린 것 뿐인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시는 거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감기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내 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고생은 좀 되지만 내 머릿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황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안정제를 계속 먹을 게 아니라 내가 공황 증상이 왜 생겼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어떻게 더 강해져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뇌가 깨어서 자꾸만 생각하고 도전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만 모든 약을 끊고 치료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뇌를 재워놓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내겠습니까? 뇌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밀려있는 숙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시면 내가 플랜 A부터 플랜 D까지는 해봐야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플랜 A까지 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왜냐하면 뇌가 계속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정제를 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나타난 변화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나요? 최근에 저희 지점이 생겨서 그 병원 원장님이 제 옆에서 잠깐 같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도 원장님 여기 굉장히 환자분들이 빨리 좋아지시네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안정제로 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제로 자꾸만 뇌를 재우면은 그만큼 내가 약도 끊고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안정제가 아닌 걸로 뇌의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안정제가 아닌 약들로 나의 불안을 컨트롤 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야지만 결국은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고 좀 더 빨리 완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안정제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이 치료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주 단기간에 정말 아주 필요한 경우에 저희 병원에도 의존성 문제가 크지 않은 안정제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데 이 금단 증상이 너무 강하게 올라온다. 그럴 때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안정제 의존성이 생기는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서 이 약을 한꺼번에 다 끊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조금 안전한 중독성이 덜한 안정제로 바꿔서 서서히 이거를 중단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무조건 정신과 약은 다 중독이 되고 의존성이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불편하지만 정신과를 가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